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에 반차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중대 발표설까지 지금 나들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를 찾았죠. 대구를 찾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대를 메고 나서서 윤석열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만 해도 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퇴임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러면 오늘 내일 중에도 사퇴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어제 저녁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 이후에 나왔습니다. 자, 과연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를, 검찰총장은 임기제인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떠나서 일단 강제로 퇴출당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서 자진 사퇴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에 반발해서 어제 대구를 갔었죠. 그런데 오늘 내일 사퇴하는 것으로 검찰총장 논란을 결말을 짓고 아마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토업에도 오늘 금명간 사퇴할 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나옵니다. 사이드 보시면 일면 사이드 기사입니다. 뜨거운 감자, 윤석열의 거취가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검찰 관계자 쪽에서는 금명간 사퇴할 수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금명이라는 건 오늘이나 내일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좀 법안 발의를 되는 것을 보고 또 각 검찰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3월 말이나 4월 초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금명간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제 대구 가서 정계 진출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당에서는 그렇게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현 상황에서 본인이 검찰에 남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금명간 사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는데, 자, 오늘 동아일보 오늘 새벽에 인터넷판에서 오늘 사의 표명할 듯 이런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세균 총리가 JTBC에 출연을 해서 해임 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죠. 자, 윤석열 측에서 윤 총장이 이러면 4일이면 오늘입니다. 4일을 표명할 것 같아. 그것을 윤석열 총장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대구에서 대구 갔다 왔어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도입해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만둬야 멈추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 이제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는 윤 총장이 주변에 오늘 4일을 표명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오늘 오전에 반차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된 것은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문재인 정권이 그냥 윤석열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윤석열에게 3월 말 4월 초 이렇게 시간을 주느냐, 그냥 우리가 먼저 해임시켜버려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3면을 보시면은 여당이 지금 고민에 빠졌는데, 윤석열 파동이 일어나니 4월 부산시장 선거 또 서울시장 선거에 대비를 해서 재난지원금도 풀고 가덕도 공항 만들겠다고 특별법 발의하고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가서 배 띄우고 했는데, 윤석열 효과에 다 묻혀버릴 판이다. 그래서 여건이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 재창출로 가야 되는데, 윤석열이 선거를 앞두고 나타나서 판을 흔들어 버리고 또 자기 대권 주자로, 야권의 자기 대권 주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경 대응 자제하면서 일단은 자제를 하면서 윤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그래서 이 수사청법 이 발의도 선거 이후로 좀 미루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 안에서 나옵니다. 윤석열의 김을 빼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강경 대응을 일단 폐하면서 쏘가리를 하는데 누군가 총대를 매야 되겠죠. 총대를 맨 사람이 바로 이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당청은 그냥 그 청와대나 민주당이 또 윤석열을 막 때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각의 수장인 국무총리가 총대를 맸습니다. 윤석열 정치인 같아 자중해야 된다. 이것이 정세균 총리가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방송에 JTBC에 어제 저녁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것을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수청 설립에 반발을 하니 이 작심 비판을 국무총리가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의 거취를 건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윤석열, 윤명직 공무원 대통령 말씀한 기준 따라서 행동해라. 이렇게 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은 어제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께 건의한다든지 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JTBC 뉴스에 나왔죠.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지 자기 정치하는지 구분이 안 된다.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총리로서 모른 척 할 수 없다. 그래서 건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조례해둔 기회에 말씀드릴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필요하면 전화로 보고할 수도 있다. 오늘 내일 당장 전화로 해서 윤석열 해임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윤석열 총장이 오늘 오전에 반차를 내고 뭔가 지금 결단을 앞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어제 제 송권 후술 댓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죠. 그전에는 3월 8일 대선, 내년 대선이 3월 9일이니 대선 D-1년 되는 시점에 윤석열을 사퇴한다고 했다가 어제는 왜 갑자기 3월 말 4월 초에 사퇴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지적을 하는 그런 댓글이 왔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3월 8일이라는 것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이라는 게 있었죠. 판사와 검사 출신들은 1년 전에 사퇴해야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법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3월 8일이라고 말씀드리고 3월 8일 지나면은 이것이 출마 자체가 봉쇄될 수도 있다. 그래서 3월 8일 촉박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소급 입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3월 8일이 지나서 법안이 통과되면은, 그 전에 통과되면 물론 뭐 출마를 못하지만 3월 8일이 지나서 통과되고 그 이후에 윤석열이 그 전에 법 통과되기 전에 퇴직을 하면은 뭐 법 통과되고 나서부터 1년이니까 그 시점부터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거니 소급 입법을 할 수가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제 불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3월 말 4월 초 이야기가 다시 나왔고, 이 법안을 발의를 연기한다고 하니 3월 말이면 4월 초, 그래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는 사퇴를 할 것이다. 그 분석을 어제 해드렸는데, 갑자기 정세균 국무총리 변수가 생긴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임을 건의하겠다. 당장 전화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 갑자기 또 이 사퇴 시점이 확 앞당겨져서 금명간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이대로 둘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를 방문해서 그제 국민일보 인터뷰에 이어서 계속 작심 발언을 많이 했죠. 그리고 사실상 정치 입문, 대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검찰총장에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래서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덕도 지원금 띄워놨더니 윤석열에 다 묻혀버렸다. 그것 때문에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제 대구를 갔는데 대구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대구는 이 보수의 텃밭이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검사 초임 근무지고
또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자천됐을 때, 수사하다 자천됐을 때 또 대구로 갔기 때문에 각별한 인연이 있다. 그래서 어제도 인연을 강조를 했고, 또 대구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일종의 차별을 받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대구에 가서 그런 정치성 발언을 했다는 데 대해서 많은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대구서 여의도 뒤흔든 윤석열,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대구에서 여의도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 판치기 하는 부패 완판이다. 이렇게 강력히 대구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을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은 보수의 심장에서 요런머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지금 보수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보수 정권에 대한 수사도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반문재인 진영에서 여론조사 1위로 올라서 있기 때문에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여론몰이를 했다. 그래서 정치인 윤석열 긍정도 부정도 안 했다. 정치할 거라는 물음에 지금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은 긍정한 것이죠. 정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일단은 뭐 해석할 때는 긍정도 부정도 안 한 걸로 해석이 되지만 그 속뜻을 보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어제 대구에서 대구는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고향이다. 눈치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퇴해라 뭐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엉켜서 아수라장이었다. 그런데 거의 대선 출정식 같은 분위기였다. 이런 평가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현재 신문이죠. 제가 몸담고 있는 영남일보는 일면 톡 기사로 윤의 대선식에 대구서 움직인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윤석열 대선 시기가 대구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연장선상입니다. 금수완박은 부패 판치는 부패 완판이다. 이렇게 중수청 반대에 날을 세웠고 정계 진출 묻자 드릴 말씀은 아니다. 선거지만 부인하지 않았다. 수많은 인파 화환에 윤석열은 어려운 시기에 품어진 고향에 온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어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구 방문에 권영진 시장이 마중을 나갔습니다. 대구시장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위에는 이 정치권에서는 전국 판세 뒤집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래는 권영진 시장이 법치주의 지키려는 노력, 지지하고 응원한다. 이러면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구지검 앞에까지 마중 나가서 윤석열 총장이 잠깐 내려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까지 어제 대구에서는 있었습니다. TK 홀대 항의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다. 자, 어제 꽃다발을 들고 권 시장이 윤 총장을 만나서 대구 방문을 환영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총장님의 노력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하고 응원한다. 자, 이런 메시지도 전달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의 텃밭, 반문재인 정서가 팽배한 TK, 대구 경북 TK와의 인연을 강조를 하고 대구에서 마치 대선 출정식 같은 이런 이벤트를 열었죠. 그렇다면은 대구를 기반으로 다음 대권에 도전하려는 다른 잠룡들이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도 뭐 한때 대권 그 이야기를 했었고, 뭐 유승민, 홍준표 이런 대권 예비 주자들이 있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검찰총장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정치하려면 하루빨리 검찰에서 나와라.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죠. 자, 그런데 홍준표 의원 전 대표 최근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사이에 홍준표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데, 자, 홍준표 의원은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보시면은 윤석열이 권력 사냥개다, 권력의 사냥개다 이렇게 주장했던 홍준표가 5시간 만에 윤석열 총장께서 이렇게 극존칭을 쓰면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했다.
5시간 만에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것은 어제 오전 10시 22분에 쓴 글입니다.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권력의 사냥개 노릇이나 하면 윤석열이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이야기죠. 뭐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꼴을 당할 수도 있다. 지금 검찰이 해체되는 그런 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진작 알았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을 상당히 비판했는데 5시간 후에 오후 3시 57분에는 그때는 윤석열이 2시에 대구에 도착해서 윤석열 기사가 막 쏟아질 때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남은 총장 임기를 보면 충분한 시간이 있다. 자기 직역을 고수하는데 그 직을 걸기보다 직역, 자기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찰 해체 여기에 직을 걸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대통령 관련 수사에 직을 걸어라.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총장을 극존칭으로 지켜 세우면서 윤석열 총장께서 드루킹 사건의 상선, 윗선으로 문 대통령 부부 관여 여부를 수사를 하고 원전 비리 사건의 최종 지시자로 문 대통령 관여 여부를 수사를 하고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비리 사건의 최종 종착지인 문 대통령 관여 여부 수사에 직을 걸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 여론이 이 검찰 수사권 존치의 당의 충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고 검찰사에서도 기대에 남는 영웅이 될 것이다. 그래. 지금 여권에서 그 뭐 수사권하고 다 박탈하고 검찰 해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권력 수사에 직을 걸어라 이렇게 그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윤석열 총장의 대구 방문에서 이렇게 대권 출정식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정치할 생각 말고 권력 수사는 제대로 하라 이렇게 좀 견제구를 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싶습니다. 자, 윤석열 파동의 시발점은 정권의 민낯을 겨냥한 수사들이었죠. 조국 비리, 뭐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뭐 유재수 감찰 무마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이 이 미운 털이 박혀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로 가면서 정권 주변의 민낯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땅 투기 의혹 사건에 휘말렸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기억하실 겁니다. 흑석동에 땅 투기를 해서 뭐 본인이 살고 있던 집까지 딱 거기 돈을 빼고 본인은 뭐 청와대 간사로 들어가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김의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시 무대에 돌아왔습니다. 서울신문 육림도시면은 변종란 비례대표제 김의겸 국민심판 피하고 금배지 단다. 결국은 금배지 다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4번을 받았죠. 근데 3번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1번이 김진애 이 여성인데 김진애 의원이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박영선과 단일화한다고 하면서 서울시장에 올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 이렇게 하니 비례대표는 그 다음 순번이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의겸이 비례대표를 승계해서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 전부터 미리 이거 국회의원 하다가 중간에 또 서로 한 절반씩 뭐 하기로 미리 합의한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근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김진애 의원이 뭐 서울시장 단일 후보 되는 건 거의 제로에 가깝죠. 박영선과 단일화 뭐 해가지고. 그런데도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그 자리를 김의겸이 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례대표자가 이게 지역구 출마도 그때 김의겸이 못했죠. 지역구 출마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례대표라는 이 우회로를 통해서 다시 국회의원 배지가 되는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또 있죠. LH 신도시 LH 관계자들이 신도시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들이 있는데 LH 신도시 사업본부장도 신도시를 건설하는 그 사업본부의 본부장도 땅 투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월면투입니다. 이게 사업 내용을 미리 다 알고 땅 사서 알바끼하고 친척들 시켜서 땅 사놓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 어떤
단초가 드러난 겁니다. 얼마나 더 신도시에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것 모든 것도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죠. 조간 딱 풀렸습니다.